안녕하세요. 파브스커피 신정주입니다. 하리오 V60로 브루잉 커피를 내려보려 합니다. 먼저 필터를 린싱해 줄 건데요. 이렇게 린싱을 통해서 종이에서 나오는 향미들을 제거할 수 있고 세라믹 드리퍼를 예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서버도 한번 예열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커피는 저희 언스페셜티 블렌드인 뉴키즈 온더 커피입니다. 그라인더를 린싱해주세요.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원두에 가볍게 물을 분사해주게 될 경우에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고 미분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분쇄도는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를 기준으로 1000 마이크론 전후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마다 분쇄할 수 있는 그라인더의 성능이나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타겟하는 마이크론 분쇄도가 있다 하더라도 미분량들이 혹은 더 굵게 나오는 클럼프들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근데 이때 분쇄한 뒤에 향미를 한번 맡아보시면은 내가 가른 분쇄가 어떤 향미들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향의 결을 조금 더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함께 이 레시피로 추출을 하시겠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추출된 결과값을 가지고 분쇄도를 한 번 더 조절해 봐야겠구나 라는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분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18g의 원두를 사용할 것인데요. 원두를 부어주고 가볍게 커피 베드를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저는 디게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로스팅된 커피들 같은 경우에 가스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내가 놔둔 커피가 만약에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은 커피의 향미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로스팅된 날짜가 얼마 되지 않은 커피를 뜸들일 때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물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으로 저는 뜸을 들여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보통 추출이 잘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추출이 덜 나왔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추출이라 하면 안에 있는 성분들을 충분히 끌어 나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커피의 성분을 내가 어떻게든 잘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커피의 물 온도는 93도입니다. 지금 이 커피의 경우에 디게싱이 많이 되지 않은 커피입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 로스팅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디게싱이 된 커피들은 조금 더 추출이 수월하지만 이렇게 디게싱 되지 않은 커피로 먼저 기준을 삼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18g에 50g의 물을 천천히 넣어줄 텐데요. 약 10에서 13초 동안 제가 50g의 물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50g의 물로 50초 동안 뜸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50초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푸어를 해줄 텐데요. 1차 푸어는 중심을 기점으로 높이를 높이 들지 마시고 낮게 커피 베드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천천히 성분을 끌어나온다는 마음으로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50초부터 1분 10초까지 약 20초간 70g의 물을 넣어주었습니다. 1차 추출을 이렇게 뭉근하게 70ml의 물을 천천히 넣어준 이유는 성분들을 최대한 많이 추출해내기 위함인데요. 다시 한 번 더 1분 30초가 될 때 200ml까지 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출에서는 커피를 더욱더 밸런스 있게 추출해주는 성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초반에 있는 향미와 맛 성분들이 많이 표현될 때 결과값으로 되게 단맛이 좋은 밸런스 있는 커피가 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물 빠짐이 있고 2분 10초가 될 때 70ml 한 번 더 넣어주어 270까지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8g의 원두를 사용해 270ml까지 1대 15의 비율로 93도로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가 되었을 때 뒤에 있는 추출 수들은 잠시 따로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한 뒤에는 집에 스푼이 있으시다면 스푼으로 교반을 일으켜 성분들을 균질화시켜주면 조금 더 밸런스 있고 다채로운 향미의 컵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추출을 다 마무리하신 뒤에 한번 한 모금을 드셔보세요. 만약에 지금의 농도감이나 향미 성분에 만족을 하신다면 여기서 멈춰도 좋고요. 이제부터는 취향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물을 넣어 가수를 해서 성분들을 풀어주겠다 하신다면 여기에 가수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남아있는 커피베드의 향을 맡아보는 겁니다. 저는 추출이 거의 완전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추출하실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추출 성분을 과하게 가져오기보다는 덜 추출되는 현상인데요. 마지막 커피베드에서 너무 좋은 향이 난다 하면은 추출 성분들이 아직 좀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남아있던 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약 10ml 정도 부어주거나 혹은 농도감을 더 풀어주고 싶다면 조금 더 넣어준 뒤 저어줘 보세요. 그러면 성분들의 뭉침 현상이 더욱더 풀어지면서 향미가 더욱더 다채롭게 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좋네요. 마지막 나온 성분까지 넣어주었을 때 향의 성분들이 더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는 기준이 되는 레시피를 제가 드리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환경에서 추출된 결과값을 조절하고 나는 어느 성분까지 뽑아야겠다, 어디까지 멈춰야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 완성된 커피를 잔에 담아서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사실 필터 커피를 추출하실 때 사용하는 물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민이 많으신데요. 사실 물까지 컨트롤하는 게 가정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보면 5,000원에서 10,000원 내외의 ppm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담가 보았을 때 80에서 100 ppm 사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온 교환 수지 필터를 사용해서 수소를 치환해 주거나 나트륨을 치환해 주어서 수소 교환 수지 필터는 조금 더 선명한 산미나 향미를, 나트륨은 조금 더 단맛을 표현하는 교환 수지 필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추출하는 환경에 ppm을 측정해 보았을 때 ppm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사실 이온 교환 수지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미네랄 필터로 미네랄 성분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것도 추출 성분을 더욱더 잘 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창수랑 백산수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백산수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 더 밝고 밸런스 있는 커피를 느껴보실 수 있으시고요. 평창수를 사용하셨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의 커피, 그리고 조금 더 묵직한 단맛을 느껴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필터 커피 추출 레시피는 품종이나 가공 방식에 따라서 같은 커피이더라도 또 같은 라이트 로스팅이더라도 추출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18종의 싱글들을 맛보면서 느꼈던 점들은 같은 라이트 로스팅 포인트이더라도 품종에 따라서 프로세싱에 따라서 녹아나오는 성분들의 모습들이 되게 다른 점들을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 알토반비토 농장의 티피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천천히 녹아나오는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출을 같은 레시피로 했는데 성분들이 좀 덜 녹아나오는 것 같아 할 경우에는 물 온도를 한번 1에서 2온도 정도 높여보시거나 분쇄를 아주 살짝 가늘게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리오 V60로 아이스 필터 커피 추출을 해볼 텐데요. 먼저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고정시켜 인신을 해주겠습니다. 종이 맛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종이 필터와 드리퍼를 잘 접촉시켜서 하리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인 빠르게 추출되고 밸런스 있게 추출되는 리브와 종이가 잘 맞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스 레시피는 얼음을 먼저 넣지 않는 레시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보자분들과 함께 추출을 해볼 때 얼음을 먼저 넣고 추출했을 때 얼음이 녹아버려서 농도를 맞추는 것에 되게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음은 이따가 넣도록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커피는 19g의 헤로 치차 옥션락입니다. 하우스 커피가
직접 노스모크 위다웃 파이어 대표님들과 원더빈 커피와 함께 치차 옥션에서 낙찰받은 커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개하는 그런 커피고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있는 프로세싱을 하는데요. 70시간, 100시간, 그리고 150시간, 200시간 4개의 다른 발효시간 블렌드를 한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발효시간별로 가지고 있는 다채 성분향미들이 표현된 커피인데요. 19g을 가지고 1:9의 비율로 추출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농도감 있는 추출을 먼저 진행해서 원액을 밸런스 있게 만들어낸다고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커피베드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분쇄 같은 경우에는 분쇄된 커피의 향미를 맡아보시고 싱글 라이트 로스팅을 한 커피들 대부분이 분쇄된 향을 가지고도 이 커피가 가진 표현력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너무 가늘게 그라인딩이 됐다면 조금 더 향의 화사함이 낮은 단계로 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추출을 하신 후에 결과를 보시고 아까 그 분쇄도에서 나는 조금 더 굵게 가져봐야겠구나, 아니면 가늘게 가야겠구나 하고 분쇄를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겁니다. 먼저 한번 추출을 해볼 텐데요. 뜸은 거의 1:2 비율에 가깝게 19g을 사용해 40g 뜸을 아주 천천히 부어줄 겁니다. (40g을) 저는 13초 동안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올라오는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분쇄된 향내는 프레그런스, 그리고 지금 맡는 향은 물과 맞닿은 시점부터는 아로마라고 불리게 됩니다. 50초가 될 때 1차 투어를 할 텐데요. 1차 투어는 전체 추출 중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아주 가는 줄기로 커피베드가 데미지를 입지 않게 100까지 넣어주게 됩니다. 저는 50초에 시작해서 1분 3초에서 5초 사이에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향을 한 번 더 맡아보시면 향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1분 30초가 될 때 한 번 더 추출을 이어갈 텐데요. 50g 넣어주었습니다. 이런 레시피를 만든 목적은 모두가 이런 주전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은 환경에 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2분이 될 때 20g 더 천천히 전체를 휘어올리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에서 30g 사이로 푸어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푸어링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2분 30초가 될 때까지 충분히 추출 공기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가 어려운 건 적응량의 물로 성분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 추출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들 하실 것 같아요. 이때 추출된 커피를 얼음 150g에 한 번에 칠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스푼을 사용해 빠르게 칠링을 해주게 됩니다. 정말 편안하고 부드러운 아이스 커피가 완성이 됐는데요. 모과 같은 향이들, 오렌지 환타 같은 느낌들, 산도가 세지 않은 아주 달콤한 파인애플의 향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얼음을 한 번 더 다른 잔에 준비를 해주고요. 칠링된 얼음은 스테디안스 거를해서 부어주도록 합니다. 새로운 얼음이 이 차갑게 칠링된 커피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얼음은 아주 천천히 녹게 되고 한 잔의 커피를 온전히 드시는 동안까지 편안하게 추출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열흘 정도 디게싱된 커피여서 질감이나 실키함이 너무나 좋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추출되거든요. 싱글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후로 디게싱할 경우에 질감이 아주 잘 표현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파브스 커피 신정주입니다.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스페셜티 월픽을 사랑해주시는 월피커 여러분들을 위해 저 또한 홈카페 바리스타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장소를 이렇게 집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다양한 드리퍼나 다양한 장비들로 커피를 접하실 텐데요. 모든 장비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추출 도구들을 활용해서 파브스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면 조금 더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레시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드리퍼는 오레아 V4입니다. 오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바텀이 함께 4인원으로 들어있는데요. 먼저 오픈형 바텀, 코니컬, 페스트, 그리고 제가 사용할 클래식 바텀입니다. 클래식 바텀을 사용한 이유는 오레아 드리퍼 자체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하리오 V60를 비교로 하자면 이미 추출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밸런스 있고 빠른 특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클래식 바텀을 활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커피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함께 추출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타미루가 운영하는 알로 농장의 미리가 내추럴입니다. 타미루는 74158이라는 품종만을 재배하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2021년에 에티오피아 COE에서 1위와 5위를 하면서 점점 더 그 유명세나 명성이 높아지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농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타미루 농장 좋아요를 인스타그램에 많이 눌렀더니 타미루가 팔로우를 해주고 DM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만든 원두카드도 보여주고 내용이 맞냐 물었더니 맞다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공부들을 하였는데요. 미리가 농장은 메인 알로 농장에서 3km 떨어진 벤사 지역 하마쇼에 위치한 랏입니다. 이 농장은 새롭게 신설된 농장으로 이번에 고퀄리티의 에티오피아 커피를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함께 준비한 무라고를 응용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레시피는 15g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사용하는 그라인더는 꼬만단테 C40인데요. C40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의 분쇄도는 제가 몇 클릭이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꼭 분쇄를 조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할 클릭 수는 25클릭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드리퍼를 린싱해 주도록 할 건데요. 린싱을 하게 되면 종이 필터의 종이 향을 조금 더 제거해 주는 역할도 하고 드리퍼를 예열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누르면 똥똥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오레아 종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여기 종이 필터 끝까지 부을 경우에는 이 모양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 2분의 1 지점까지만 물을 적셔주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하는 도구가 있으시다면 살짝 도구로 눌러준 상태에서 한 바퀴 가볍게 부어서 적셔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에티오피아 알로 미리가 같은 경우에는 분쇄한 다음에 나오는 이 향미들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되게 화사하고 달콤하고 아직 마시지 않았는데도 여기 침샘이 조금 자극되는 그런 향미들을 가졌거든요. 추출하는 원두의 양은 15g을 사용할 거예요. 사용하는 물 온도는 93도를 사용합니다. 제가 V60 레시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추출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추출이 덜 되는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속도가 빠른 드리퍼를 사용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는 줄기로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정말 잘 꺼내야지라는 마음으로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15g의 3배수인 45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과 만나는 시점부터 우리가 느껴지는 향미를 아로마라고 부르는데요. 분룸이 충분히 되어 55g을 중앙 위주로 아주 가늘게 중심부로 투어해 주시면 100g까지 추출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계속해서 성분들이 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요. 1분 30초가 될 때 중심부 위주로 80g 조금 더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0g을 약 15초에서 20초 동안 천천히 안에 있는 성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투어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 10초가 될 때 60g의 물을 넣어 240g까지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 15g 그리고 물 240g을 사용해서 1대 16의 비율로 일단 투어를 했는데요. 하리오 V60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피 성분이 다 추출됐냐 안 됐냐 혹은 이 추출의 밸런스가 맞냐 안 맞냐를 보는 방법을 오레아에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충분히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커피는 오늘 새벽에 로스팅한 커피입니다. 집에 있는 젓가락을 활용해서 조반을 조금 더 일으켜주시고 스월링을 최대한 해주시면 안에 있는 성분들이 균질이 됩니다. 하모게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추출된 성분들이 하나가 되고 입자들이 더 잘게 쪼개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블루베리나 부드러운 베리류의 향미들이 편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조금 농도가 진하다라고 느껴지실 경우에는 1대 17 비율로 조금 더 펼쳐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인텐스를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푸어하는 시간도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땡기고 지금 저는 아주 추출을 느리게 했는데 푸어하는 스피드도 아주 조금만 당겨주신다면 선명한 산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함께 내려볼 커피는 파나마 핑카 누구오의 게이샤 내추럴 427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파나마를 다녀왔는데요. 파나마에 가서 느낀 점은 대자연과 그 때루와 그리고 그 고도를 온몸으로 느꼈고 그리고 미시기후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는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저 건너에는 해가 쨍쨍해요.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더워졌다가 그런 환경들이 커피를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다채롭게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았습니다. 핑카 누구오는 워낙 유명하고 고가의 커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브스 커피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농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린싱을 해주는 동안 추출과 함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핑카 누구오의 게이샤를 10g 그라인딩해 줄 건데요. 그라인딩 사이즈는 23클릭입니다. 분쇄된 향에서 느끼는 부분을 프레그런스라고 합니다. 프레그런스에서 느껴지는 건 농진한 딸기잼 같은 느낌도 나고요. 화사하고 플로럴하고 그런 향미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로스팅한 지 한 5일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누구오를 드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꼭 디게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조금 더 추출 성분을 끌어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10g 준비했고요. 평탄화 작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시는 그람 수가 20g이다 보니까 적어도 2번은 내려보시라고 그래서 10g 단위의 레시피를 구성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오레아 클래식 바텀을 가지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레아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열렸던 월드 브루어스 컵에서 파이널리스트 2분이 사용하셨던 드리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 온도는 94도로 내려볼게요. 레시피를 짤 때 블룸을 뭐 20, 30, 40, 50 이렇게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정답이 여기 커피 베드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10g을 어떻게 적셔줄까? 네 배수 40까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게이샤 같은 고퀄리티의 커피들은 가지고 오는 게 다 데려와도 좋습니다. 성분을 최대한 많이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물 온도도 94도로 조금 높였고 그리고 뜸도 10g을 사용하지만 저는 40g의 물을 사용해서 충분히 뭉근하게 나올 준비가 돼 있어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40g의 물이 40초에서 지금 떨어졌거든요. 천천히 중심부에서 끝에 한 바퀴 돌려서 110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로마 체크도 한번 해주시면 프레그런스에서 느꼈던 향미와 또 다른 아로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1분 20초에 145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온도가 떨어졌다면 조금 더 높여줘도 좋고 그대로 내리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어를 할 건데요. 이때 1대 16 비율로 가져가셔도 괜찮으시고요. 160까지 또는 1대 17 비율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대 16을 먼저 가져가고요. 2분 30초까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g을 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월링을 해서 맛을 봐볼게요. 누구호 특징은 정말 슈퍼클린이고요. 자스민 노트도 너무나 편안하게 부드럽게 깔려 있고요. 거기에 향에서 느꼈던 인텐스보다는 조금 더 은은하게, 그리고 뒤에 살짝 침샘이 고일 정도의 아주 편안한 산미를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이 레시피로 한번 내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커피베드는 충분히 다 빠져나온 것 같거든요, 향을 맡았을 때. 그리고 저는 궁금해서 1대 17로 간 거 한번 믹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더 부어서 가져온 거를 더 하면 이게 사가 나요, 확. 네, 월피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누구호 커피를 10g 내려보았는데요. 제가 손님들이랑 대화하면서 저는 바리스타고 보통 바에서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홈카페 분들과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한 1년 전부터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홈카페 레시피를 언젠가는 내가 제공해드릴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월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정말 편안한데 정말 주시하고, 이거는 제가 대회콩들 마셨을 때 느껴지는 그런 섬세한 정말 다채로운 향미들, 부드러운 향미들 엄청나네요.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어로프레스를 사용하여 추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로프레스의 매력에 빠진 거는 저희가 재작년에 에어로프레스 대회에 이준선 로스터와 팀원들이 함께 출전을 하였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레시피들을 참고하고 공부하고 연습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것들은 에어로프레스가 정말 향미들이 편안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추출 도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어로프레스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에어로프레스 작년 챔피언이신 양재성 바리스타님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만나서 함께 추출 연습을 하고 또 전수받은 레시피로 추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추출할 커피는요, 커피 패밀리 박스 안에서 바로 이 브라질 옥션낫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옥션낫 같은 경우에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 산업을 이끌어온 연구자, 과학자, 그런 학자들을 기리는 옥션을 다테아 농장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런 옥션낫에 몽타주 신재용 대표님이 주축으로 낙찰받은 커피여서 파보스에서 아마 처음으로 소개하게 되는 그런 커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세룻이라는 품종인데 이스트 아나로빅 프로세싱을 한 커피입니다. 저는 18g으로 추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20g 포장되어 있으니 그라인더 린싱을 하시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한번 분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분쇄향에서는 포도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커피였습니다. 홈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내리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데, 커피를 내리는 행위, 그리고 집안에 커피 향이 막 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꼬만한테 나 없는데 어떻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홈카페를 6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도구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믹서기로 갈았거든요.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추출해 보시되, 분쇄 굵기가 너무 굵다 그러면은 교반 횟수를 늘려주셔도 좋고요. 베리에이션 하면서 추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꼬만단테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프레스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전 역방향 추출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놓은 동안 종이 피터를
린싱해줍니다. 저는 한 장을 사용할 텐데요. 조금 더 다채롭게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많이 꺼내고 싶어서 미분 정도만 걸러주는 역할로 한 장을 사용하는데, 더 클린하게 드시고 싶다면 2장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3장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누를 때 조금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g의 원두가 준비가 되었죠. 그냥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물 온도를 90도로 준비해 줍니다. 에어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침출형이에요. 그리고 교반을 많이 줄 거거든요. 물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90도의 온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미리 교반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매장에 이 스틱이 있어서 집에 있는 거 찾다 보니까 이런 스푼이나 버터 바르는 스프레드 나이프 같은 게 있는데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어줄 수 있는 도구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가 되게 빠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50g의 물을 붓고 10번 젓고 내려놓자마자 30초가 되면 130g의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또 10번 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역방향으로 뒤집어 줄 텐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네, 50g의 물을 부어준 뒤 이때 바로 10번 1, 2, 3, 4, 5, 6, 7, 8, 9, 10 저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30초가 되거든요. 이때 130g의 물을 넣어줘 180까지 부어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10번 저어줄게요. 1분 30초까지 저어주시면 되세요. 6, 7, 8, 9, 10. 네. 10번 저어준 뒤 1분 30초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때 바로 바텀을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분 30초가 되면 역방향으로 있던 에어로프레스를 다시 뒤집어 줄 거예요. 1분 30초가 되어서 꽉 뒤집어 줍니다. 네, 그리고 2분이 될 때까지 천천히 내려줄 텐데 언제 멈추냐면 이 칙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칙 소리가 들리면 멈춰주신 뒤 제거해 줄 거고요. 이제 원액이 나온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맛을 보시고 농도감을 풀어주고 싶다 하면 이때 가수를 해주면 됩니다. 오, 진짜 맛있네. 지금 맛을 봤을 때 완전히 포도 젤리 같은 느낌들, 라즈베리 같은 베리 향들, 거기에 브라질 세르시 품종 특유의 견과의 고소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농도감을 나는 조금 더 풀어주고 싶다 하시면은 가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30g 한번 저어주시고 드셔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컵들이 다 나오죠. 이건 컵은 아니고 애들 국그릇인데 이 레시피로 여러분도 파브스 커피 꼭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주입니다. 이번에 함께 내려볼 홈카페 도구는 바로 플레어 58입니다. 플레어 같은 경우에 손님이 온라인으로 문의를 주셨어요. 플레어로 내릴 건데 어떻게 내리냐고. 근데 제가 플레어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플레어가 어떻게 생긴 도구인지 그 손님에게 어떻게 내리는지 여쭤봐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플레어를 가지고 에쏘를 짠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에쏘를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커피는 탄자니아 아카시아이스 농장의 SL28 품종입니다. 제가 SL28 품종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대회에 나갈 때도 SL28 품종 사용하기도 했었고, 또 탄자니아 아카시아이스 농장을 지금 3년째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농장의 게이샤가 정말 섬세하고 워시드 프로세싱의 탄자니아에서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편안한 매력을 가진 그런 게이샤입니다. 한번 추출을 해볼 텐데요. 홈카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내가 가진 바스켓을 가지고 어떻게 용량을 맞추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울들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 바스켓의 용량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8에서 20g 사이로 내가 가진 바스켓 사이즈에 맞춰서 용량을 담을 건데요. 저는 바리아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3.4의 메쉬로 그라인딩 해줄 겁니다. 네, 일단 20g 담아 분쇄를 시작했거든요. 0점을 잡고 딱 20g 나오거든요. 이제 20g 나왔을 때 평탄환을 시켜보시면요. 지금 여기 용량에 20g이 싹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할 때와 안 사용할 때 메쉬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사용하지 않고 해볼 거예요. 그래도 침칠봉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없다면 클립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커피 입자들을 뭉침을 풀어주고, 이렇게 뭉침을 풀어주는 거는 아무래도 채널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탬핑을 해주고요. 플레어는 퍽스크린이 있죠. 퍽스크린을 올려줍니다. 잠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의 경우에 예열을 해줄 건데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로스팅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온도로 예열을 해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이로 예열을 해줄 거고요. 이때 한번 물을 부어줘 예열을 조금 더 도와줍니다. 함께 예열되는 동안 물 흘리기를 한번 해주도록 합니다. 물 흘리기를 해주어서 이 밑에 온도도 함께 예열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물을 부어줄 텐데 물을 되게 가득 부어줄 거예요. 네, 포터필터를 체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가득 부어줄 겁니다. 92도에 물을 가득 부어주고요. 저울을 올려주고 이제 들어 올리면서 바로 인퓨징이 시작이 되거든요. 초와 함께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0초가 될 때쯤 4바까지 올려주고요.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힘이 다해서 있는 힘을 당해서 40g까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탄자니아 아카시아이스 농장 커피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SL28 품종이 가진 되게 시트릭하고 주시한 과일의 산미들이 입안 가득 머금어지고요. 그 안에 허브류들도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고 홍차도 베이스로 깔려 있거든요. 함께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플레어 레시피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주입니다. 이번에 함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엑스블룸을 활용한 레시피인데요. 제가 준비한 커피는 예멘푸드루 우다이니 진태제 바서가이스트 커피를 가지고 추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린싱을 할 텐데요. 필터를 장착해 준 다음에 설정한 A 버튼이 그라인딩이 없기 때문에 물 흐르기를 50g으로 해서 종이 필터를 적셔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셔져 있는 종이 필터, 그리고 예열된 서버에서 물을 버려주고요. 예멘 커피를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 부두루라는 84세 할머니께서 생산하는 커피예요. 72시간 동안 밀폐된 물탱크에서 발효를 하고 148시간 밀폐된 탱크에서 발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15g을 활용하여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버튼에 레시피를 저장해 두었는데요. 함께 내려볼게요. 사실 분쇄 굵기는 60으로 설정했거든요. 15g의 원두를 사용해서 1대 16의 비율 240ml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뜸은 50ml 93도로 들여줄 거고요. 1차 푸어 92도로 70ml, 2차 푸어 60ml를 92도로, 그리고 3차 푸어는 91도로 60ml 추출되는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를 저장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한번 파브스 커피도 이 추출로 내려보시기를 원하고, 저는 이 추출로 예멘뿐만 아니라 하우스 블렌딩을 내렸을 때, 특히 홈타운 블렌딩 내렸을 때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채롭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물을 가지고 맛을 보시고 1대 16이 아니라 조금 더 풀어주고 싶다 하면은 1대 17로 가셔도 좋고요. 만약에 난 조금 더 농도감이 있다고 하면은 마지막 푸어의 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60을 50 정도까지 줄여보세요. 이제 추출이 완료됐거든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피는 건포도, 건자두나 팔각과 같은 향신료 느낌들, 그리고 고소한 견과류도 잘 느껴지는 커피거든요. 함께 엑스블룸으로 추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에스프레소 레시피는 다크 블렌드, 모건타운 블렌드, 홈타운 블렌드에 대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다크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17.5g을 도징해 1대 2.2의 비율로 추출하시면 되시고, 모건타운의 경우에는 18g 도징하여 1대 2 비율로 추출하시면 됩니다. 홈타운의 경우에는 18.5g을 도징해 1대 2 비율을 추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바스켓은 IMS 24.5 크기의 바스켓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바스켓의 적정 용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의 온도 같은 경우 93도, 그리고 압력은 9바로 추출할 예정입니다. 에스프레소를 바스켓에 도징했을 경우 가루가 골고루 분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침칠봉 도구를 사용하여서 가루를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러한 도구가 없다면 이러한 클립을 사용하여서 풀어주시는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뒤에는 탬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출 시간 같은 경우에는 25초에서 28초 사이를 타겟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선 이런 저울이 없다면은 그 부피가 표시되어 있는 샷글라스를 사용하여서 60ml 정도의 부피를 추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출된 커피를 맛을 보시고 추출 레시피를 수정하시면 좋은데요. 가정에서는 추출의 성분이 조금 더 잘 안 녹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간으로, 그리고 낮은 온도로 추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 220g,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경우에는 얼음 가득 담은 컵 기준으로 물 150g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라떼의 경우 210g, 그리고 아이스 라떼의 경우 얼음 가득 담은 컵 기준으로 우유 150g의 아이스 라떼 레시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레시피를 통해서 집에서도 맛있는 저희 홈블렌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에스프레소 레시피는 언스페셜티 블렌드 2종에 대한 레시피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언스페셜티 블렌드는 총 2가지가 소개될 예정이고, 하나는 빅뱅 띠오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뉴키즈 온더 커피라는 블렌드입니다. 이 2가지 모두 다 다채로운 향미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을 조금 더 많이 뽑아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율 같은 경우에는 18g 도징하여 40g까지 추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 시간 같은 경우에는 25초에서 27초 사이로 추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물 온도는 93도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스페셜티 블렌드도 마찬가지로 IMS 24.5 크기의 바스켓을 사용하였고, 각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바스켓의 권장 사이즈의 양만큼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쇄된 가루를 바스켓에 담으신 뒤에는 침칠봉 같은 도구를 통해서 가루를 골고루 분포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런 도구가 없다면 클립 같은 도구를 통해서
가루를 분포시켜 주시면 됩니다. 가루를 분포시켜 준 뒤에는 탬핑 작업을 하신 뒤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추출의 양은 한 40g 정도 1:2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로 추출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에스프레소 저울이 없을 경우 이렇게 부피가 표시되는 샷글라스를 사용하여서 60ml 정도 추출하시면 좋습니다. 언스페셜티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보다 다채로운 향미를 느껴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추출된 에스프레소 맛을 보시고 다채로운 향미가 안 느껴졌을 경우 분쇄도를 조금 더 얇게 가시거나 분쇄 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언스페셜티 블렌드 아메리카노 레시피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 220g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 가득 든 잔을 기준으로 150g의 레시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라떼의 경우 따뜻한 라떼는 우유 210g을, 아이스 라떼의 경우 얼음 가득 든 잔을 기준으로 우유 150g 레시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레시피를 활용하여 집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